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어떤 사람이 영웅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우리는 흔히 영웅의 여행을 통해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웅의 여행이라는 고전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엑스칼리버의 한 장면입니다. 어린 아서왕이 이 신비의 검을 뽑은 이후부터 영웅의 여정이 본격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웅의 여행이 어떤 개념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의 여행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비교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라는 분이 1949년도에 출간한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우리말로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캠벨은 수천 편에 달하는 고대의 동서양 그 신화 속 인물을 분석했는데요. 그 신화 속 인물들을 분석한 결과 똑같이 하나의 그 공통되는 패턴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원질 신화로서, 즉 단일 신화, 하나의 신화로서 영웅의 여행 또는 영웅의 여정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것이 바로 영웅의 여행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모든 신화 속의 영웅들은요, 이 다음 세 단계를 거쳐서 그 영웅으로, 평범한 인물에서 영웅으로 이렇게 변모한다라는 건데요. 첫 단계는 이제 출발, 디파처의 과정인데요. 이때는 그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이렇게 일상의 익숙한 세계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세계에서요, 지극히 평범한 어떤 개인이요, 초자연적인 경이의 경이로운 영역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소명,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익숙한 세계에서 떠나 2단계, 두 번째 단계인 입문의 단계로 들어서면은 거대한 이제 적대 세력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적대 세력이라 그러면 귀신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악당일 수도 있고요. 이런 그 적대 세력과 이 조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거의 항상 동반된다는 겁니다. 이 초자연 존재라 그러면은 신이 될 수도 있고, 흔히 우리가 영화 속에 보면 마법사들 많이 나오죠. 또는 요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들의 그 초자연적인 존재의 도움을 통해서 그 마침내 거대한 괴물과 같은 적대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평범한 개인에서요, 힘, 용기, 지혜를 지닌 우리가 흔히 일컫는 영웅의 자질을 이제 익히게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인 귀환, 리턴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귀환이라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일상의 세계로 다시 복귀하는데요. 이때 단순히 복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 얻은 지혜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익들을요, 공동체에 베푸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밟게 된다라는 게 소위 영웅의 여행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식화를 해보면 이렇게 그 히어로스 저니는 그 unknown, 뭐 상단에 보시면 원의 상단에 보시면 unknown과 known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known 알려진 익숙한 일상의 세계에서 unknown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뭐 다시 리턴의 과정을 밟는다라는 좀 더 세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큰 카테고리는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영웅으로 그 개인이 평범한 개인이 영웅으로 변모하는 그 과정을 영웅의 여정 또는 영웅의 여행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여한 바는요, 영웅 연구, 뭐 현대에는 이제 영웅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웅학이라고 그러면 히어로이즘 사이언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영웅 연구의 그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그 영웅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또 영웅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그러면 우리가 영웅을 어떻게 사회 속으로 불러들여서 그 영웅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영웅학의 그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 분야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또 대중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뭐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지 루카스 감독이 그 연출한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죠. 이 루카스는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은 이 캠벨의 그 영웅의 여행이라는 개념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영화를 이제 구조화했다.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슈퍼히어로들 있죠. 뭐 배트맨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슈퍼맨이건 또 뭐 스파이더맨, 요즘은 이제 다른 뭐 이 초영웅들도 많이 등장하지만은 그런 이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라든가 또 게임, 요즘 게임에도 많이 나오죠. 또 판타지 소설, 또 만화 이런 데에 보시면 그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바로 이제 이런 패턴들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국 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조동일 교수가 영웅의 일생이라는 개념을 그 영웅의 여행을 통해서 확장하게 됩니다. 영웅의 여행은 흔히는 그이 상층 영웅과 하층 영웅이라고 조동일 교수는 분류했지만 캠벨은 그냥 단일 영웅으로 이제 나타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층 영웅은 이제 뭐이 출생이 뛰어난 사람들 있죠. 근데 대부분 뭐 캠벨이 분석한 그러한 영웅들이 바로 상층 영웅에 해당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하층 영혼 출생이 아주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하층민 출신들이 영웅이 되는 과정도 있다라고 하면서 영웅을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그런 이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동일 교수의 영웅의 일생이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는 영웅의 여행이라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학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웅의 여행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지나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서양과 동양, 또 원시와 문명, 또 동시대, 지금 현대 사회 있죠. 그거와 우리 과거의 시대, 이 시대 사이에는 이 연속적인 하나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 끊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동양과 서양은 다르고 원시와 문명은 다르고 동시대와 고대가 다르다. 그것은 다른 이유는 그 시대의 영웅들의 모습과 현대의 영웅의 모습은 당연히 다른데 어떻게 다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느냐. 또 공간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영웅과 우리의 영웅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요. 일본에서는 영웅으로 간주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은 악당에 불과하죠. 그렇다면은 한 지역의 영웅은 다른 지역에서는 영웅 또는 반영웅 또는 악당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동서양의 또는 뭐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그 영웅의 개념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웅을 흔히는 비범한 능력의 위대한 개인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비범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소유자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의 또는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는 실제로 영웅이라기보다는 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 평범한 개인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위대한 자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좀 과도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현대에는 근래에는 이제 이 그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보시면 남성을 과거에는 그 캠벨은 남성 위주의 그한 영웅을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그 남성만이 이 세상을 구하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성도 영웅의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간과되었다라고 이제 이런 그 한계점을 이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웅의 여행을 마치 영웅 전체의 것인 양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영웅의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